와, 여기는 정말 예약이 다 찼네. 여러분, 파티룸이 연말에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만큼 많이 버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가장 핫하다는 파티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스틴 두잇의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공간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가장 잘 팔리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파티룸 또는 이벤트룸 같은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파티룸이라는 게 거의 연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말과 평소에 예약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아마 파티룸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차이를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파티룸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되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많은 매출이 날 수 있는지 예약 현황들도 좀 살펴보고, 반대로 나는 당장 그렇게 많은 예약이 없는 상황인데 또는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연말 특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파티룸을 이용할 때 많이 쓰는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공간들이 얼마만큼의 예약 현황을 가지고 있고 대략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공간 대여 플랫폼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티룸 제일 앞에 있어요. 왜 제일 앞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파티룸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기획하시는 분이 가장 상단이자 가장 앞단에 위치를 시킨 것 같아요. 파티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많은 정말 파티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파티룸들이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지를 너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서비스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먼저 저는 이용 후기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이용 후기 순 중에서도 프리미엄 존 쪽이 광고를 하는 곳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는 위 상단에서부터 어쨌든 스크롤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공간이 좀 괜찮다고 판단이 드는 곳을 위주로 예약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도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네요. 신규 오픈인데도 불구하고 예약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사진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네요. 온라인을 볼게요. 왜냐하면 또 연말에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거의 이용하십니다. 연말 모임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모임을 위해서 만나는데 12시 전에 무조건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새벽까지 노시다가 밤을 새우진 않더라도 새벽까지 노시다가 가시기 위해서 온라인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을 기준으로 오늘 모든 상품들과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볼 예정입니다. 네, 예약 다 찼죠. 하나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1월은 많이 비어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12월 성수기랑 평소 1월, 2월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만큼 비어있고 12월은 다 찼고, 이게 보통 지금 잘 되는 파티룸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좀 내리다 보면 이런 공간들도 되게 잘 꾸며져 있죠. 다 이렇게 좋은 뷰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오른쪽 예를 보면은 리뷰 수나 찜하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약 현황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리뷰 수도 많고 찜하기도 많고 금액도 좀 더 저렴해 보이니 이런 곳이 좀 더 예약이 많을 확률이 크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온라인은 또 싸진 않아요. 사실은 온라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 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과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거죠. 어디 공간이든 예약이 많은 공간들의 특징. 쭉쭉쭉 보다가 파티를 하기에 좋은 공간, 이런 공간도 좋아 보이죠. 금액도 저렴하고. 근데 실제로 저렇게 금액이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온라인은 다 비싸니까. 여기도 보시면 거의 다 찼죠. 이것들이 1월이나 2월이나 이쪽 다 똑같이 이렇게 많이 차진 않는다는 거. 정말로 12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차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파티룸 서비스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어디를 예약할까를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꾸미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뷰를 관리한다든지 찜하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올바른 마케팅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는 좀 궁금하다. 찜하기가 엄청 많은데 패키지가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공간이 너무 좋아 보이죠. 크기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위치가 좋아 보이네요. 나이 패키지로 보시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는 차 있는데 금액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비어있는 날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월은 거의 비겠죠.
다른 곳들을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다른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공간이랑 함께 비교하시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아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잠깐 둘러본 거는 그냥 정말로 연말과 평소 달에 예약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려고 잠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 네가 운영하는 파티룸은 대체 얼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보여드려야겠죠. 저희는 뭐 공간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특급 파티룸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급 파티룸을 보여드리면은 이쪽 공간이거든요. 저녁 온라인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저희도 지금 현재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파티룸은 사실은 주말 장사기 때문에 평일은 대부분 비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12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일도 거의 비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능한 날짜가 요거 4개 날짜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다른 잘 되는 공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희는 12월 파티룸 예약이 사실상 11월에 다 찼어요. 이미 12월부터는 대부분 문의들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공간이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주말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약할 수 없는 날짜가 대부분이었고, 아니 사실 주말은 아예 예약 자리가 없었어요. 12월부터는 이미.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12월과 평소 다른 달과의 차이가 정말 극심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는 이렇게 연말이 정말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파티룸을 운영하거나 이벤트룸을 운영할 때 어떤 점들을 보완해서 연말의 특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들은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 파티룸들이고 그냥 순수하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잠깐 들어가서 상위에 노출되는 공간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공간들이 얼마만큼 예약이 많은지를 잠깐 둘러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공간들을 뭐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냥 예약 현황들을 보면서 실제로 연말과 차이를 보게 된 건데, 이 외에도 많은 공간들이 어떤 공간들은 저희와 비슷하게 또는 저희보다 훨씬 빨리 예약에 차고 많은 매출을 내고 있을 거고, 또 어떤 공간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만큼 매출을 못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연말 특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만 좀 잘 점검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매출 또는 앞으로 준비하는 파티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연말에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금액 변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연말 특수 기간 가격이 평소 금액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파티룸들이 그 연말 기간을 클릭하셨을 때는 다른 금액이 나오게 돼 있고, 뭐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그런 기간을 따로 특정해놓고 금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깨지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에 이 공간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겠죠.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금액을 올려서 팔아도 되는가? 뭐 정답은 당연히 없어요. 이걸 누가 정하는 게 당연히 아니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 특수 기간이라고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모든 판매 금액에서 4만원 정도를 올립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 뭐 연말 특수 기간 동안 공간을 좀 더 리뉴얼합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소품들도 많아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장식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간에 모든 파손을 저희가 배상을 받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손되어 있는 게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조금씩 오염되는 것들은 특정한 한 분에게 그것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저는 한 평균적으로 4만원 정도 금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4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도 반드시 팔릴 거예요. 왜냐면 11월에 이미 12월 판매해야 될 상품이 다 팔렸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판매 금액을 그렇다고 더 높이 올리면은 손님들 입장에서 이것을 이용했을 때의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쓸 때 단순히 그 상품이 좋은가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가, 가심비, 가성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제가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부분,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현재 4만원 정도로 보고 금액을 증액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액을 좀 올림으로 인해서 저희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 변경이에요. 앞서도 저희가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링크를 내리면서 많은 공간을 보다가 어떤 공간을 선택할지의 가장 큰 기준은 사진이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연말 크리스마스라든지 송년회를 위해서 공간을 많이 찾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느끼고 송년회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쓸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위해서 파티룸을 빌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쓸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파티룸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클릭을 하고 좀 더 많은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 기간 또는 연말 특수 기간을 누려야 하는 공간이다. 그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수익 자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좀 더 공간을 꾸미고 크리스마스나 송년회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미지도 바꾸고 이미지 작업도 하셔서 더 많이 내 공간을 어필하셔야지만 예약이 빨리 찰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감하게 메인 사진을 특수 기간만이라도 바꾸시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 변경이에요. 이 이야기는 모든 공간 운영자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 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좀 짜투리 공간 또는 놀고 있는 공간,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 특수라는 게 왜 좋으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는 어떤 공간이든 좋은 공간이 있으면은 팔았을 때 훨씬 빨리 팔리고 훨씬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공간, 남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뭐 꾸며서 판다고 하더라도 잘 팔리고 리뷰가 쌓이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연말 특수 기간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공간만 괜찮으면은 뭐 신규로 오픈을 했던 곳들이라도 과감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리뷰도 많고 실제로 사진도 공간이 너무 좋은 것은 다 팔렸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유 오피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 오피스에 있는 멤버들이 이용하는 이벤트 홀 같은 게 있어요. 그 공간을 저녁 시간은 그냥 아예 거의 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저녁에는 이벤트 공간으로 외부에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초에 저희가 그 공간을 오픈을 했어요. 리뷰도 그 공간에 대한 리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목표했던 매출을 3일 만에 달성했어요. 그때 또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만큼 파티룸은 많지만 그들이 원하는 용도에 적합한 공간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더더욱 연말 특수 기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에 맞춰서 공간들을 또 더 많이 투자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이벤트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뭔가 부업으로 좀 편하게라고 표현은 좀 그렇네요. 부업으로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수익을 당장 낼 수 있는 걸 찾으신다면은 짜투리 공간, 뭔가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에이 저게 되겠어 라고 섣불리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저 공간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무리하게 연말을 위해서 없는 공간을 돈 내고 임대를 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보는 시기로 특히 연말 기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많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리뷰. 연말 이벤트에 적합한 공간이라는 리뷰가 잘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고 실제 이용하셨던 분들의 멘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이 공간에서 연말 분위기를 충분히 느꼈던 거를 표현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수익을 그나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파티룸 같은 걸 운영할 때 종일 패키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연말 기간에는 예약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일 패키지로 파는 것보다는 뭐 낮과 저녁을 쪼개서 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두 개를 합쳤을 때 종일권보다 판매가가 높은 게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약 현황들을 좀 분석하셔서 내가 어떤 전략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를 생각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모든 일이 똑같아요. 파티룸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서비스, 뭐 다른 서비스도 다 똑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만 너무 시야가 갇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람 공간을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고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연말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공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체들의 모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평소보다 훨씬 따스한 연말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기업을 상대로 뭐 촬영 공간을 대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년이 마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약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 같은 겨울이지만 다른 기분으로 연말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공간 비즈니스
서비스를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시기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매출이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운영할 때 이 서비스를 하면 무조건 반드시 대박이 나고 성공할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기간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해야겠다라는 유연한 사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초기 창업자들, 그러니까 큰 자본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일수록 유연한 사고를 많이 하셔야지 실패 확률을 줄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스틴 두잇 채널을 구독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 모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하게 내가 이 사업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초기 창업자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나아가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업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 실패를 줄임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티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들 파티룸 너무 우습게 봐요. 파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정말 레드오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안녕. 저스틴 두잇, We do it. 안녕.